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한 식당, 호주에서 왔다는 한 여성이 거짓말하지 말라며 손을 부르르 떨면서 연신말이 안 된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이미이고 시드니 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가끔 쉴 때는 부모님의 농장 일을 도우면서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얼마 전 박물관으로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받았고 때마침 부모님께서도 새로운 직원을 구하셨다고 해서 저는 잠시 여유가 생겨 해외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곳은 일본과 한국 두 나라였어요. 두 나라는 우리 호주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치안 역시 세계적으로 안전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이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두 나라는 인프라가 뛰어나기로 세계적으로도 알아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두 나라를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해에 갔었던 직전 여행에서 베트남 여행을 갔다가 상당히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고 다시는 못 가겠더군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두 나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선 저는 일본으로 가기로 했고 나리타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뛰어난 일본의 공항에 완전히 압도되는 느낌을 받게 되더군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일본 공항은 QR코드로 10분 이내에 입국 수속이 끝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고 대부분의 공항 직원들은 그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모든 업무를 수기로 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공항 직원들이 영어를 잘 몰라 의사소통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입국 수속에서도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았는데 수속하는 직원이 공항에 왜 왔냐고 묻길래 저는 여행하러 왔다고 했는데 직원이 긴장을 했는지 아니면 원어민 발음을 못 알아들은 건지 저에게 계속 되물어보더군요. 심지어 숙소는 어디냐고 묻는 질문에 제가 무슨 호텔이라고 또박또박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 호텔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겨우겨우 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공항을 빠져나왔을 때 저는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더군요. 원래는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그 유명한 시부야 교차로에 갔다가 식사를 하고 들어가서 쭉 쉴 예정이었는데 공항에서 진이 다 빠져 아무것도 못하겠어서 저는 곧바로 호텔로 들어가서 그대로 뻗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은 탓인지 저는 배가 고파서 잠에서 깼고 그때 알아둔 식당을 가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싶어 식당을 갔는데 수많은 여행객, 현지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는데 유독 중국인들이 많더군요. 줄을 기다리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중국인들 때문에 그때부터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좀 예민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시끄럽게 떠드는 중국인들 때문에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고 더 있다가는 체할 것 같아서 가게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때 근처에서 싸우는 듯한 음성이 들려서 옆을 돌아봤는데 가게 직원과 중국인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옆에 서 있는 가게 직원에게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그러니 가게 직원은 중국인들이 뭔가 자신들이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가게 손님이라면 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일본 손님들과 왜 다르게 서비스를 하냐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가게 직원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는데요. 사실은 이랬습니다. 중국인들이 새우를 비롯해 갑각류 음식 껍질을 모조리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 쪽 바닥에다 버렸으며 이에 가게 직원이 여러 차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고집을 피웠고 심지어 그들은 이용시간 2시간이 넘었음에도 가게를 떠나지 않아 종업원이 이에 대해 다시 안내를 했음에도 그들은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시비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상황이 무마되는 것 같았지만 중국인들의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끝을 모르더군요. 마지막에 계산을 하고 나갈 때 돈을 지폐 한 장씩
그리고 동전 하나까지 직원에게 툭툭 던지는 거 있죠? 사실 이게 중국의 전통이고 문화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들끼리 있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이죠. 다른 나라 사람에게 그것도 여행을 와서 이렇게 하는 건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 중국인들은 아까 다퉈 기분이 나빴던 건지 아니면 진짜 몰랐던 건지 아무튼 직원에게 돈을 툭툭 던지더군요. 보는 사람마저 기분 나쁘게 하는 중국인들의 이런 행동.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 차례가 돼서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오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야 말았어요. 아까 일본 직원과 다툰 중국인 무리 중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고 제가 그 칸으로 들어갔는데 어째서인지 변기 커버 양쪽에 신발 모양의 자국이 나 있더군요. 중국인들이 원래 좌변기를 화변기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일본까지 날아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 것임을 전 깨달았고 저는 기분이 나빠져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일본 직원도 올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손님과 싸우는 모습을 떠올려 보니 일본인들 자체도 제가 알던 것처럼 그렇게 친절한 것 같지는 않더군요. 일본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일본 여행을 정말 기분 좋게 왔는데 이곳에서 중국인들과 일본인들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 여행을 완전 망쳤다 싶어 얼른 호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하지만 돈이 아까워 계획한 3일간의 일본 여행을 여차저차 마치고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실 중국, 일본인들, 그리고 직전에 여행했던 베트남에서도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 문화에다가 중국, 일본과 아주 가까워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한국인들 역시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 여행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땐 잠시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공항의 직원들과는 다르게 영어 발음도 원어민처럼 아주 유창했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됐으며 저에게 한국 여행 즐거웠으면 좋겠다고 아주 친절하게 말해주어 잠시나마 일본에서의 나쁜 기억을 떨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속을 마치고 나왔을 때 다시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인들 때문이었는데 중국인들은 공항 한쪽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포장지를 뜯어 그대로 버리고 내용물만 캐리어에 담고 그냥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공항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중국인들에게 부탁했는데 직원의 카리스마 때문인지 언성도 높이지 않고 나긋나긋하게 말했는데 중국인들이 군소리 않고 쓰레기를 잘 정리하더군요. 일본 음식점에서 봤던 그 직원들과 완벽히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일본인들과는 뭔가 다를까 하는 궁금증이 들면서 저는 공항을 벗어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던 중에 어제 먹은 것이 체한 것인지 속이 좋지 않아 호텔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소화제를 먹고 잠시 누워있으니 속이 가라앉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한국의 맛있는 한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날 저녁 제가 먹은 음식은 감자탕이었습니다. 감자탕은 한국 드라마에서 봤을 때부터 뭔가 굉장히 끌리는 음식이었고 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먹겠다고 다짐한 음식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유튜브에서 봤던 유명한 감자탕집을 찾아갔는데 그곳은 가게 인테리어는 굉장히 정겨웠고 가게 직원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조용하게 식사를 하더군요. 일본에서 봤던 중국인들, 일본인들과 달리 다 발라먹은 뼈를 한 곳에 잘 모아두는가 하면 밥을 먹는데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걸스럽게 밥을 먹는 사람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놀랐던 점은 한국 식당의 주문 시스템이었는데요. 제가 살던 호주를 비롯해서 제가 여행했던 많은 나라의 전통 맛집 음식점에서는 고전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오래된 전통 갓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뛰어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군요. 일단 제가 보고 처음으로 놀란 건 주문 시스템이었는데 보통 주문을 하면 웨이터가 와서 일일이 무엇을 먹을지 메뉴판에 주문을 체크하고
주문한 음식이 맞는지 더블 체크하는 게 보편적인데 이곳에서는 태블릿 PC를 통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고 또 직원 호출도 태블릿으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도 그렇고 대부분의 가게는 직원이 올 때까지 주문을 할 수 없는 게 보통인데 한국은 역시 성격 급한 빨리빨리의 나라답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제 옆 테이블에 저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남성 두 사람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음식을 주문하더군요. 그때 이 나라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고 저 역시 그토록 먹고 싶었던 감자탕 한 그릇과 맥주 한 병을 태블릿 장바구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아직 주문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직원은 김치와 깍두기, 양파를 가져다 주시면서 제 테이블에 반찬을 세팅해 주시더군요. 주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음식이 세팅이 될 수 있는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외국인이라 제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셨는데 그곳에는 셀프바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직원 본인은 셀프바를 가리키면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번역앱을 켜서는 반찬을 다 드시면 저기서 먹고 싶은 만큼 직접 가져다 드시면 되세요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는 좋은 시간 되세요라고 하시면서 퇴장하시더군요. 그때 긴장하고 일본에서 불쾌해서 한국도 똑같을 거라고 의심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기분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한 감자탕과 김치와 깍두기를 잘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아까 친절하게 대해주신 가게 직원분께서 김치와 깍두기가 가득한 접시로 바꿔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설명 듣기로는 분명 셀프바에서 직접 이용하라고 하셨는데 제 접시가 빈 것을 보고 바꿔주시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한국인이었지만 굉장히 친절함을 느꼈고 그분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도 혹시 부족한 거 없으시냐고 먼저 가서 물어보더군요. 감자탕의 맛과 친절함에 빠져 있는 사이 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식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반찬 투정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의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 중국인들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음식을 덜어달라며 보채는 소리를 듣고 또 호주에서도 종종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하게 그 식당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더군요. 물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를 데려온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그것을 알아차린 건 잠시 후였어요. 밥을 먹고 계산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 봤는데 그곳에는 아주 놀랍게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이 무엇인지 너무 신기해 저는 황급히 아까 그 직원에게 손짓하며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직원분께서는 아이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예방하고 부모님들은 그런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 맛있게 식사를 하기 위해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아이디어 대박 아닌가요? 어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아이들의 소리를 제가 전혀 듣지 못하고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저는 온전히 음식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호주가 한국에서 탱크를 수입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한국의 인프라들을 배우고 수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음식점 놀이터는 어디에나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어른들이 중국처럼 아이를 방치해 놓는 일은 없었고 아이가 시끄럽게 떠들거나 떼를 쓰면 그 즉시 혼을 내거나 가게 밖으로 나가 아이를 달래거나 하는 등의 성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일본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은 빗나갔고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전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위권에 속할 겁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는 동안 오로지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새삼 새롭게 보이더군요. 이번에는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녔다면
저는 다음 한국 여행을 다시 기약하고 다음번에는 한국의 수많은 인프라를 직접 경험해 볼 참입니다. 호주에 돌아가 이런 이야기들을 박물관 동료들에게 해주니 진짜냐면서 관심을 보였고, 잠시나마 저는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많은 직원이 되었으며 여행 한번 다녀왔을 뿐인데 많은 것들이 바뀐 걸 보니 한국 여행 진짜 잘 다녀왔다는 생각에 기쁨이 주체되지 않네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